작년 강화도 길정지에서 낚싯대가 부러졌었죠. 범인은 바로 이분인데요. 낚싯대 수리를 의뢰하러 용훈공방에 찾아갔고 공방을 찾아서 출연 문의를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공방을 찾아서 2회 용훈공방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훈공방 송용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공방을 찾아서 2회 주인공인 용훈공방은 대나무 낚싯대를 필두로 받침대, 말렸기, 뜰채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는 공방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용훈공방 대나무 낚싯대를 선물하고 현재는 안성공예문화센터의 전시까지 명인으로서 점점 그 가치를 인정받고 계신데요. 쉽게 접하기 힘들고 저도 예전부터 정말 궁금했던 대나무 낚싯대 공방을 찾아서를 통해 대나무 낚싯대와 용훈공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방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용훈공방 이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공방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릴 적에 아버님한테 대나무 낚싯대로 낚시를 배웠었고,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지렁이 한 마리가 커다란 붕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너무 신비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평생 취미가 되고 지금은 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훈공방이라는 이름은 어린 시절 추억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이게 동네에 아주 맛있게 만드는 빵집이 있었는데 제과점 이름이 성함을 내건 빵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자기 이름을 내걸고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나도 내 이름을 걸고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훈공방이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국의 대나무 낚시, 그 역사가 궁금합니다. 네, 대나무 낚싯대의 역사라고 하면 굉장히 길죠. 사실 낚시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출현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수렵 생활이었기 때문에 낚시는 굉장히 오래된 생활이자 취미이자 지금은 스포츠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고전 문헌에 보면 왕들이 낚시를 즐겼다 하는 문헌들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순신 장군도 굉장히 낚시를 즐기셨던 낚시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낚시에 관한 많은 풍속화나 시조들도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낚시를 해왔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한작으로 해서 용림작, 또 순천에 계셨던 방 선생님 승작, 그리고 저로 이어지는 용훈작, 이런 계보로 지금 국내에서도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세계적으로 대나무 종류가 1200여 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대나무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200여 종의 대나무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대략 한 20여 종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대나무 낚싯대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한 4종류의 대나무가 사용이 됩니다. 산죽하고 신우대하고 그리고 초리대를 제작하는 통킹대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고요. 또 이제 참대, 보통 이렇게 4가지가 믹스가 돼서 한 대의 낚싯대로 완성이 되거든요. 중요한 부위에 따라서 그 대나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위에 가장 적합한 대나무 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낚싯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용훈공방 대나무 낚싯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나무 낚싯대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굵게 공정을 나눈다라고 하면 한 8에서 한 10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겨울철에 입동이 지난 후에 대나무를 채취를 해옵니다. 스팀으로 대나무를 찌게 되고요. 통풍 잘 되는 실내에 3년 이상 건조를 한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재단을 하고 불로 구워서 휘어져 있는 부분을 교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정들을 거쳐 나가고 보통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가 돼서 대나무 낚싯대가 완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용훈공방에서 제작하는 대나무 낚싯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작하는 죽간이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육합죽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구별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죽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6조각을 집성해서 만드는 거를 육합주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제작하는 거를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 4가지 대표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육합주간 루어대인데요. 요거는 베이트 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원피스로 제작을 했고 뭐 스프링 때도 제작이 가능하고, 두 번째 제품은 통주간 루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 주간 제작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적합한 가이드가 장착이 되고 그리고 릴시트가 장착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플라이대 전용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주간입니다. 통주간도 초리대가 기존하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탄성이나 복원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장점이 있는 통주간입니다. 네 번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육합주간입니다. 그래서 통주간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하고 개량한 주간인데요. 통주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마디 부분이 약하고 눈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태생적인 그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합주간은 대나무에서 겉대에 가장 많은 화이박 코어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탄성이나 복원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육합주간 같은 경우 겉대를 살려가지고 정삼각형으로 가공을 해서 다시 6조각을 집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탄성이나 복원력이나 그리고 잘 부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써보시면 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육합주간은 주간대이지만 놀랄만한 허리임과 제어력을 보여주며 노지에서의 사용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용웅공방 대표님 말씀처럼 통주간에 비해 손맛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긴 했는데요. 그래도 카본대와는 또 다른 손맛이 있음을 분명 느꼈습니다. 그럼 다시 용웅공방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주간대를 직접 사용해 보았는데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주간대와 카본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주간대하고 카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연 소재냐 인공 소재냐라고 일단 나눌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탄성, 이제 손끝에 전해지는 디테일한 손맛들이 굉장히 탁월하죠. 이게 주간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요. 카본 낚싯대도 이제 대나무 낚싯대와 같은 손맛, 복원력, 탄성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대나무 낚싯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7번째 질문. 사실 주간대는 노지보다는 관리터에서 손맛을 즐기는 용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에 관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대부분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주간도 카본 낚싯대와 똑같이 휨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식, 중식, 연식, 뭐 선조자, 본조자, 동조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어떤 낚시를 하느냐, 어떤 곳에서 낚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나무 낚싯대도 휨새가 다 달라지게 되죠. 관리터에서 손맛을 즐기기 위한 낚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식이나 연식의 그런 부드러운 대나무 낚싯대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노지에서 낚시를 한다라고 하면 선조자급 빳빳한 대나무 낚싯대로 어디에서도 대나무 낚싯대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질문. 대나무 낚싯대 오래 쓰기 위한 좋은 관리법이 있을까요? 대나무 낚싯대가 자연 소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결함도 있어요. 대나무 낚싯대의 약한 부분이 마디입니다. 마디가 제일 약하고 그보다 더 약한 곳이 눈이 있는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낚싯대 쓸 때는 눈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거나 위로 가게 하기보다는 옆으로 가게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파손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나무 낚싯대는 천연 소재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상황에서는 좀 가능하면 사용을 자제하는 게 현명하겠죠. 어쩔 수 없이 뭐 습기가 노출된 곳에서 낚시를 했다라고 하면 집에 와서 우리가 낱개로 천집에다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습기를 날리는 게 올바른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9번째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용웅공방 대나무 낚싯대를 선물하였었는데요. 그 당시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17년 9월 달에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제가 제작한 낚싯대가 선물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가 사실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대나무 낚싯대를 제작해 오면서도 물론 기쁨으로 제가 선택한 길을 가긴 하지만 여전히 안 풀리는 게 금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것을 찾아주셔야 저도 제작을 하고 생활도 해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때 마침 푸틴 대통령한테 제가 만든 대나무 낚싯대를 선물을 함으로써 그때의 그 어려웠던 그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도 가장 영광된 순간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께 대나무 낚싯대란? 네. 저에게 대나무 낚싯대는 뭐 삶이죠, 생활이고요. 그리고 평생의 취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게 내가 대나무 낚싯대를 제작하는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의 응원을 받을 때, 야,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구나. 뭐 힘들긴 하지만 여전히 그거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것을 사랑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하면 바람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나무 낚싯대를 만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공방을 찾아서 2회 용웅공방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낚싯대를 보고 또 직접 낚시를 하며 든 생각이, 이 낚싯대를 사용하기보다는 방 안 벽에 걸어두고 싶고 또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군요. 요즘은 카본 낚싯대의 보급화로 인해 대나무 낚싯대를 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훗날 대나무 낚싯대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홀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용웅공방 대표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용웅공방과 한국 대나무 낚싯대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그럼 공방을 찾아서 2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